호남에서도 저는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최민희 의원이 선두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럼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현실로 놓고 이제 그럼 어떡할 거냐 저런 사람들을, 이게 이제 민주당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당대표가 되든 김민석 후보가 되든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되든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부는 최고위원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건 말건 무시하고 이제 반쪽만 보고 당을 운영할 거니, 그럼 당 깨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그럼 뭐 그 여당으로서 국정운영 뒷받침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저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나고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선까지는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내일 분당할 것처럼 지금 싸우잖아요. 네. 게다가 윤리위를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간에. 아니 그래서 정치권이 원래 안 좋은 게 전염 속도가 빠르고 좋은 거는 확산이 안 되는데, 아니 국민의힘이 윤리 때문에 적골나는 걸 보면서 그 얘기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지 않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좀 너무 심각하다고 봤어요. 아니 사실 예전에는 뭐 대선 후보 경선하면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거 많이 했지만 또 경선 끝나면 다 취하하고 당내에서요? 이랬는데, 네. 당내에서 그런 거 고소고발하는 거 못 봤어요. 한나라당 예전에 이제 뭐 이제 친이 친박 나뉘어가지고 그때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 근데 어느새 둘 다 감옥 갇혀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go소고발 취하도 정치권에서 서로 했다가도 이제 취하를 하곤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윤리위 제소하겠다고 한 것도 이거 진짜 끝까지 가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주목이 되는 건 정청래 후보가 어제 하루 동안 페이스북에 글을 23개 정도를 올렸어요. 하루에? 네, 하루에. 아니, 저는 자는 시간 빼면. 위기의식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청하고 부울경 스코어가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충청 부울경에서 한참 앞서고 과반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충청은 연고지고 부울경은 이제 친노 친문 당원들이 많고 또 뭐 미크리쿠 이상호 같은 사람들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발표할 때 얼굴 보세요, 정청래 후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가 뭐 인천, 제주, 대구, 경북 여기인데 여긴 다 스킵하고 무조건 호남을 향한 메시지. 노사모 뭐 호남한테 전화해달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위기의식이 큰 거죠. 그리고 저는 네거티브가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조금 짐짓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 정당 방위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도 네거티브는 못지않게 하고 아니 있는 근데 것 지금 같은데. 이제 밤잠 안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자기가 연설하면서도 그 8분이라는 시간 안에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러고 또 네거티브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인지 부조화인가?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면 정당 방위고 남이 하면 이제 아니 근데 네거티브 안 한다고 얘기해놓고 아니 그래놓고서 또 18년 전에 뭐 또 지금 뭐 배신했다 이 얘기를 자기 스스로 하면서 아 저게 진짜 안 부끄럽나? 아니 그 배신자 얘기도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말이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려고 배신의 정치 심판해달라 한 건데. 아니 오늘 아침에 그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가 쓴 칼럼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여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전개된 양상 위험하다고 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지지자들의 분노 중독에서 찾았어요. 네, 맞아요. 결국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향하던 검찰을 향하던 분노가 다음 타겟을 찾고 있다. 그게 지금 당내에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배신자 색출하기, 배신자 찾기. 아니 그게 뉴 이재명 때부터 했던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런 식의 이제 이 분노 중독 정치, 도파민 정치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고, 그 원인은 사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플랫폼이 전 제공을 한 거라고 봐요. 근데 정말 위험해요. 정치가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정치적 경쟁의 양상은 지금 전당대회 같은 모습일 거예요. 국회의원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망하는 겁니다. 본질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더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내가 응징해주겠다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도파민은 폭발하게 하는 그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분노 정치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데 저는 뭐 김어준 씨가 뭐라고 거기에 끌려가는 정치권이 졌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김어준이 분노를 팔든 말든 냅둬서 장사가 안 되면 그만인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쪼르르 줄 서가지고 심지어 정청래 후보는 거기만 인터뷰를 나가잖아요. 그 서로 거의 뭐 유착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먹여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분노 정치의 가장 1번 차에 탑승을 한 셈인 거고, 더 나아가서 전 정청래 후보가 지금 이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요한 선거는 호남과 수도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초장에
아이템을 다 소진시켜 버렸어요. 사통통합, 1인 1표, 보안수사권 폐지, 뭐 깃발에 얼룩진 거 뭐 민주당의 상징입니다. 뭐 이 얘기를 수십 번 들어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이 피로감도 오고 또 김민석 후보 18년 동안 야인 생활한 거 모두가 다 아는데 그걸 계속 팔아봤자 별로 이렇게 효능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청래 후보는 더 이상 메시지나 어떤 아젠다를 이슈를 잡아갈 게 고갈이 됐고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때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서 전 아마 이 아이템 주도권 경쟁에서도 지금 정청래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약발은 안 들어가지 뭐 자꾸 이렇게 분노를 자극해도 이제는 한계에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굉장히 좀 밤잠 안 오고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한 표 줍쇼. 그것도 이미 최민희 의원이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 방법이 없어요. 1등인데 최민희 의원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유머스럽지도 않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그 계속 배신 탈당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이해찬 전 총리 그 부인 김정옥 여사 이제 후원 회장이잖아요. 모셨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모셨죠. 네, 정청래 후보가.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도 2016년인가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일 때 공천 이제 못 받아서 세종에 탈당해서 출마했다가 한 6개월쯤 뒤에 복당을 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가 후원회장으로 모신 그 정치인 그 부인의 그 배우자가 이해찬 전 총리를 아주 상징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탈당 많이 했잖아요. 그 탈당에 명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탈당한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걸 문제 삼잖아요. 지금 정청래 후보는 나는 탈당 안 했고 당신들은 탈당을 했으니까 심지어 송영길 후보의 탈당은 당의 부담을 안 주기 위한 탈당이거든요. 오히려 박수 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싸잡아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되고 이해찬 총리도 비판받아야 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이제 더 이상 팔 아이템도 없다. 이제 고갈이 돼서 아마 이제 앞으로 선거 치르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아마 정청래, 그러니까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하고 붙었던 작년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 캠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주철현 의원이 김민석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묘한 시점에 어쨌든 문정복 최고위원은 뭐 이런 단체 대화방 사건도 뭐 있어서 여러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고 자유롭게 이제 정청래 후보를 돕겠다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주철현 의원이 말하자면 이제 이탈한 거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귀순을 한 거고 귀순 용사인 거고 이제 정청래 후보 쪽 입장에서 전향을 일종의 한 건데 전향자까지 생겨서 이제 문정복 현직 최고위원들까지 이제 합류하자 이제 총동원하자 우리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 약간 이게 좀 위기감의 발로인 거지. 그리고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계속 정청래 후보가 하거든요. 뭐 그럴만 하죠.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첫 주에서 조금 차이를 벌리고 일종의 바람몰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지금 안 된 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만 뭐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 0.99%라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천 제주 그리고 대구 경북인데 인천 제주는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좀 인천에서 강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구 경북은 너무 이렇게 선명하고 강경한 목소리가 민주당의 확장성 특히 영남에서의 확장성 같은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정서가 강해요. 거기는 뭐 예를 들면 김부겸 후보라든지 이전에 지금 이제 임미애 그 의원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나 경선을 보는 그런 시각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거기서 정청래 후보가 뭐 그 유의미한 선전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거기는 이제 당원 비중이 다 합쳐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야 뭐 나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건데 결국 이제 호남이 결정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각에서는 전북은 좀 비슷비슷하다. 내지는 정청래 후보가 앞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이원택 지사가 얼마나 열심히 돕겠습니까? 아니 본인도 공을 엄청 들였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 때 전북을 몇 번을 갔습니까? 네. 근데 이제 광주 전남이 당원 숫자가 제일 많은데 여기는 많이 기울었대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명청대전 그리고 이제 유시민. 이게 결국은 지금 민주당을 어렵게 하고 대통령 국정을 좀 어렵게 한다. 광주 전남은 지금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0% 이상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이제 분노가 있어서 광주 전남에서는 한 6대4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주 전남이 6대 4면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인데 아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지난 경기지사 경선 결과나 이런 걸 보면 본인들이 강점이 있다 경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하고 경기가 결정을 할 텐데 결국 네. 아니 이번 전당대회의 경쟁의 이 본질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어떤 그 앞으로 방향과 그다음에 계획을 민주당 당원들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수용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국정이 뭐가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한 어쨌든 전략적 판단을 민주당의 당원들이 할 거여서 정청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게다가 선호투표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도도 그렇고. 네, 김민석 후보도 오늘 호남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제 마침 이제 주철현 의원의 이제 지지 선언도 있었고 주철현 의원 지역구가 전남 여수 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근데 정청래 후보가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이 메시지가 좀 의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정청래 대표를 말하는 거고 바람을 저는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전 당대표고 지금 디펜딩 챔피언인데 설마 조직을 김민석 후보한테 덮어 씌우겠습니까? 도전자가 할 법한 메시지인데. 그렇죠. 자기가 조직 그동안 다 깔았잖아요. 시도당들 다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다 조직 정비했고 문정복 조직부총장이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바람을 못 이기죠. 김민석 바람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거를 정청래 후보는 자꾸 그 서사를 반대로 갖다 쓰는데 뭐 마치 본인이 노무현이고 김민석 후보가 이인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반대죠.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본인이 이인재 후보죠. 아니 그 빨갱이로 낙인 찍는 거나 배신자 낙인 찍는 거나 너무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정청래 후보의 정치를 찬성하셨을까요? 대연정을 주장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꾸 정청래 후보가 말로 이렇게 정치적 수사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요. 저는 호남의 민심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아마 친명 그룹이 저는 호남에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정권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그 호남의 열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서울, 경기. 제가 뭐 경기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 전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정원호 후보가 떨어졌는데 또 정청래 체제에서 내년에 선거를 또 치른다? 서울에 있는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경기도는 잘 모르겠고 서울만큼은 전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이대로 갔다가는 내년에 또 필패한다라는 그 위기감이 저는 김민석 후보에게 훨씬 더 많은 표를 더 몰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1순위 그 투표로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누가 있든 간에. 근데 1순위 투표로 안 되고 2순위 투표로 되면은 그게 또 리더십이 흔들리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김민석 후보가 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순위 투표에서 정청래한테 져. 그리고 나서 2순위 표를 받아가지고 된다. 그러면 내심 승복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결선 투표를 해도 그런 상황은 될 다르죠. 수가 결선 있잖아요. 결선 투표는 그래도 둘이 승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아서. 근데 2순위 표는 내가 1순위에서는 이겼어. 근데 결국에 2순위 표 더해가지고 이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뭐 승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 뭐 승복은 그런 할 것까지 텐데 다 감안해서 만든 내심, 룰이니까. 내심 정치적으로 그게 승복을 하겠냐. 깔끔한 거는 50% 넘으면 제일 좋죠. 깔끔한 거는. 그냥 아니 50% 못 넘어도 1순위표로 이겨야 돼요. 1순위표로. 그러니까 1순위표로 했을 때 앞서고 2순위표까지 했을 때도 또 여전히 이제 압도적으로 50% 넘기 쉽지 않아요. 후보가 셋이어서. 그건 그럴 근데 것 이제 같아요. 호남에서 정말 역사적인 결단을 해주면 물론 이거 제가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데 당연히 전당대회가 절박했어요. 너무 절실하니까 역사적 결단이라고 제가 호남에 지금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진짜 결단을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요 정말 이게 이해가 되세요? 1년 간 넘은 정권을 만든 당에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성적표도 안 좋은데 연임도전 해놓고서 이렇게까지 전당대판을 물을 흘리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호남에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더 이상 군말 안 나오게 거의 그냥 7대3으로 끝을 저는 내버리는 게 호남에서 그냥 정리하는 게 전 가장 깔끔하다고 봅니다. 그럼 수도권도 따라올 거예요. 그 역사까지 나왔습니다. 역사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이제 호남 권리당원 분들 계시다면 이제 어깨가 무거우시겠네요. 근데 그 정도로 좀 절박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여당발 리스크로 이렇게 흔들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사실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의 연설을 들으면 좀 그런 절박함이 또 느껴지기도 해요. 송영길 후보는 도대체 왜 나왔냐? 누가 나오려고 했는데 나왔냐? 싫다는데 왜 나오는 거야? 싫다는데.
아무튼 그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그동안 남겨주셨는데 차돌 짬뽕맨님이 이슈 전파사 접한 지 이제 2달 됐습니다. 그 전에 신문사 유튜브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자기 반성도 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성종성님이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죠. 만약에 최민희 사건, 김병기 사건, 강선우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살펴보세요. 지금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안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조미희님, 저희 이제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그 명품 MD 정한성 님, 최민희의 언행들을 보니 어느 원로 정치인이 종종 썼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거 성대모사 해야 되네. 참으로 야비하고 째째하고 방자하다. 홍 시장님 하신 거예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맞죠? 정한성님 방자하다고 하니까 방자하다. 목소리 좀 굵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도 이렇게 여당 전당대회가 저도 사실 요런 얘기들을 할 줄 몰랐어요. 막 이제 박쥐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아니 내가 뭐 천장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자냐? 내가 무슨 포유류냐? 아니 인간도 포유류긴 하지만 이거 무슨 박쥐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또 전해야 되고 무슨 현역 이 원외 지역위원장이 이 당대표 후보 볼을 이렇게 찌르는 영상을 보면서 또 평을 해야 되고 이게 여당 전당대회 수준 진짜 이런 전당대회는 이번으로 끝났으면 근데 그게요 좋겠어요. 디펜딩 챔피언 때문에 그래요. 정청래 후보가 최소한 연임에 도전하면 명분 있게 내가 이런 거 잘했으니까 네. 또 도전할 기회를 주세요. 이래야 토론이 되잖아요. 잘했냐 못했냐. 근데 그게 아니라 너 배신자지. 너 18년 전에 배신했지. 이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뭐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님도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열심히 저는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누리당이 진짜. 그렇게 낙인 찍기 정치를 했을 때 그걸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이.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막 색깔론 씌우듯이 그렇게 하면 참 안 되는데. 아니 수준이 뭐 어느 정도 네. 돼야 뭐 토론도 하는데 너무 뭐 박쥐 얘기 나오고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임기 초반에 막 반명, 친명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참 생소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뭐 좋은 의미로 말하면 신선한 전당대회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정치권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 여러분 셔터 내리기 전에 좋아요 잊으셨다면 꼭 눌러주십시오.